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의사 진료실에 앉아 있습니다. 등이나 배에 통증이 있어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가 당신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합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날짜가 정해집니다. 하지만 아무도 미리 알려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주요 수술 후 1년 내 사망률이 13%를 넘었습니다. 특히 허약한 환자의 경우 4명 중 1명 이상,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의 경우 거의 3명 중 1명이 수술 후 1년 안에 사망했습니다. 이 숫자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수술 중 상당수가 미리 피하거나 연기하거나 더 안전한 대안으로 대체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65세 이상이시거나 사랑하는 가족이 그 연령대에 속해 있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이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올해 가장 중요한 영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65세 이후 수술에 대해 매우 중요하고 솔직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수술이 나쁘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수술을 절대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현대의학은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으며 수술은 매일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진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약 400만 건의 수술이 65세 이상 환자들에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젊은 환자와 달리 고령 수술 환자들은 인지장애,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등 연령과 관련된 건강 문제를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고령과 만성질환이 결합되면 40대 환자와는 완전히 다른 위험도가 생깁니다. 65세 이후 나이가 들수록 수술 후 합병증과 재입원 위험이 점점 더 커집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 고혈압, 관절염 같은 여러 만성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으며 우울증이나 치매를 가진 경우도 있습니다. 또 많은 약을 복용하면서 부작용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65세 이상에게 특히 위험도가 높은 5가지 수술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수술들은 반드시 날카로운 질문을 하고 모든 대안을 검토하며 충분히 정보를 확인한 후에 결정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가장 놀라시는 수술입니다. 바로 응급 탐색적 개복술, 익스플로러토리 레페라터미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복부를 위에서 아래까지 크게 절개해서 내부를 직접 확인하며 문제를 찾는 수술입니다. 주로 내부 출혈, 장폐색, 장기 파열 등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을 때 응급으로 시행됩니다. 연구 결과 이 탐색적 개복술은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사망 비율을 보였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에서 응급 상황과 결합되면 위험이 극적으로 증가합니다. 고위험 응급수술의 경우 사망 확률이 낮은 위험도 수술에 비해 8배나 높아졌습니다. 비허약 환자의 고위험 응급수술 사망률은 7.1%였고 허약 환자는 11.5%, 심하게 허약한 환자는 25.8%에 달했습니다. 즉, 심하게 허약한 고령자 4명 중 1명이 수술 후 1년 안에 생존하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응급 상황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이 강조하는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고령 환자는 질환이 처음 발견되었을 때 수술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합병증이 심해져 응급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미루면 안 됩니다. 응급수술이 바로 사망과 합병증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 경고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담석, 탈장, 장 문제 등이 진단되었다면 나중에 처리하자고 미루지 마십시오. 나중이 응급 상황이 될 수 있고 응급은 훨씬 더 위험합니다.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오일을 교환하는 것처럼 작은 문제를 키우기 전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개심술, 특히 관상동맥 우회술, 바이패스 수술입니다. 이는 미국에서 고령자에게 가장 흔한 주요 수술 중 하나입니다. 가슴을 열고 심장을 일시적으로 멈춘 뒤 막힌 혈관을 우회하는 수술입니다. 이 수술은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해왔습니다. 하지만 75세,
특히 80세 이상이면서 다른 건강 문제가 있는 고령자에게는 상당한 위험이 따릅니다. 연구에 따르면 80세 이상 환자에서 수술 시간이 30분 늘어날 때마다 사망 위험도가 17% 증가했습니다. 수술 후 합병증과 사망률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높아집니다. 개심술은 보통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걸립니다. 고령자는 수술 후 몸의 균형, 항상성을 유지하기가 더 어렵고 저체온, 저혈당, 빈혈에 더 취약합니다. 또한 낙상 위험도 높아집니다. 많은 가족들이 간과하는 또 다른 위험이 있습니다. 바로 수술 후 선망, 포스트 아퍼레이티브 딜리리엄입니다. 이는 수술 후 환자가 혼란스럽고 방향 감각을 잃으며 주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로 기억력과 주의력에 문제가 생깁니다. 보통 일주일 정도 지나면 사라지지만 일부 고령자에게는 장기적인 인지 기능 저하, POCD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기억력 저하, 학습 및 집중 능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장병, 특히 우렬성 심부전, 폐질환,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뇌졸중 병력 등이 이 위험을 더욱 높입니다. 그래서 개심술을 권유받으셨다면 심장 전문의에게 덜 침습적인 대안을 먼저 물어보세요. 지금은 스텐트 시술, 카테터를 이용한 판막 치환술, 최소 침습 바이패스 기술 등 가슴을 열지 않고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다음 질문을 꼭 해보세요. 더 덜 침습적인 대안이 있나요? 수술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수술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현실적인 기대 수명은 어떻게 되나요? 좋은 의사는 이러한 질문을 환영할 것입니다. 만약 우려를 가볍게 넘긴다면 반드시 다른 의견을 구해보세요. 그것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광범위 다분절 척추 유합술입니다. 65세 이상에게 허리 통증은 매우 흔한 증상입니다. 물리치료, 약물, 주사치료가 더 이상 효과가 없을 때 의사가 척추 유합술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2개 이상의 척추뼈를 영구적으로 고정하여 움직임을 없애는 수술입니다. 젊고 건강한 환자에게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고령자, 특히 3개에서 5개 이상의 여러 분절을 유합하는 대규모 수술에서는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고령 환자들은 여러 겹치는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어 척추 수술, 특히 광범위 기기 고정 유합술의 주요 합병증 위험에 더 취약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때때로 고령 환자들이 불필요한 척추 수술을 권유받거나 필요 이상으로 많은 분절을 유합하는 과도한 수술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한 연구에서 상담 환자의 17% 이상에게 불필요한 척추 수술이 권고되었고 65세 이상 47명 중 7명이 불필요한 수술 일정을 잡았으며 그중 5명이 다분절 수술이었습니다. 광범위 기기 고정 척추 유합술은 65세 이상에서 시행될수록 합병증과 사망률이 높아집니다. 고령에서 나이 자체가 주요 합병증의 독립적 위험 인자이며 80에서 81세 환자의 주요 합병증 발생률은 77세에 비해 10배나 높았습니다. 또한 골다공증으로 뼈가 약해진 고령자에게는 금속 나사와 봉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을 위험이 큽니다. 대안으로는 최소 침습 척추 수술 기법이 있습니다. 큰 절개 대신 작은 구멍으로 접근하여 근육 손상을 최소화합니다. 또한 신경 압박을 풀어주는 감압술, 디컴프레션 서저리처럼 유합 없이도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65세 이상이시고 다분절 척추 유합술을 권유받으셨다면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다른 의사의 의견을 듣고 물리치료와 주사치료 등 모든 가능한 옵션을 먼저 시도해보세요. 당신의 삶의 질이 달려 있습니다. 잠시 여기서 멈춰보겠습니다. 60세 이상이시거나 고령의 가족을 돌보고 계시다면 이 정보가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영상을 가족, 자녀, 배우자, 친구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지키는데 지식만큼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아래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모든 댓글을 읽고 있습니다. 서로를 잘 챙겨요. 그럼 계속해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휘플 수술, 위펠 프러시저입니다.
이는 의학에서 가장 복잡한 수술 중 하나로 1930년대 앨런 휘플 박사가 처음 시행한 데서 이름이 유래했습니다. 주로 췌장암 치료에 사용됩니다. 이 수술은 여러 장기의 일부를 제거하며 보통 5시간에서 8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췌장 머리 부분, 소장의 일부, 담낭, 담관 일부를 제거한 후 소화관을 다시 재건합니다. 휘플 수술은 매우 복잡하고 경험이 부족한 외과 의사가 하거나 이 수술을 자주 하지 않는 병원에서 시행될 경우 사망 위험이 높습니다. 전체 연령 평균으로 약 2%가 수술 자체로 사망합니다. 하지만 고령자에서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고령 환자들은 암 진단과 함께 당뇨, 우렬성 심부전, 고혈압 비율이 높았고 수술 후 사망률, 폐렴, 수혈, 위 배출 지연 등의 합병증도 더 많았습니다. 특히 80세 이상에서는 종양 종류와 수술 기법과 무관하게 사망 위험도가 약 6.7배 높았습니다. 수술 후 합병증은 30에서 40%에서 발생합니다. 휘플 수술을 권유받으셨다면 다음을 실천해주세요. 첫째, 매년 15에서 20건 이상의 휘플 수술을 수행하는 경험이 풍부한 외과 의사를 찾아가세요. 둘째, 자신의 전체적인 건강 상태, 심장, 신장, 폐 기능, 영양 상태를 솔직하게 논의하세요. 나이보다 전반적인 체력과 기존 질환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위험 이득 분석이 중요합니다. 셋째, 현실적인 결과를 물어보세요. 이 수술이 삶의 질을 높여줄 더